안녕하세요. K가 추천하는 책, K 추책. 오늘은 20번째 영상이고요. 책 제목은 The Secret. 지은이는 론다 번이에요. 이 책은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책으로도 내용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이 The Secret은 영화로도 만들었어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비밀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하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든 뉴질랜드든 스톡홀름이든 런던이든 토론토, 몬트리올, 뉴욕 어디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Law of Attraction 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말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들을 끌어당겼다는 뜻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프랜티스 몰포드가 이렇게 말했고요.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로버트 브라우닝, 윌리엄 브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과 같은 음악가들은 이를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랄프 와일도 에머슨, 피타고라스, 프란시스 베이컨 경, 아이잔 뉴턴 경, 요한 볼프강 폰 괴테, 빅토르 위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에 이를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온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들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 내려온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을 탐내어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 있었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는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행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의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자들은 늘 이 법칙을 알았다. 당장이라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을 살펴보라. 그들도 이 법칙을 알았다. 물론 몇 명 안 되는 사람뿐이었지만 박 프록터가 이렇게 말했고요.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그 엄청난 부에 관해서는 잘 기록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 정원에서도 유명하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종족이 되었던 것이다.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이 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해서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반대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였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된 사례이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리고도 다시 단기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 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 그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고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당신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어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서 방사된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뜻이 아니다. 물론 여기서도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본 적이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분도 채 안 돼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속이 상했으리라. 음악을 듣는데 얼마 후에 그 음악이 머리에 떠나지 않는 경험도 해봤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비슷한 생각들이 끌려왔고 따라서 머리에서 노래가 빙빙 맴돌게 되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을 집중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해서 그 노래에 관해 생각이 반복해서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라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 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존 아사라프가 그렇게 말했고요.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의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누구나 자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밥 프록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사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다.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봐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의 채널을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건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꿔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간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바로 당신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의 거실,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서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꿔라. 그래서 좋은 것은 끌어당기고 나쁜 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이 부정어를 끌어당김의 법칙에서는 처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옷에 먹을 것을 흘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옷에 먹을 것을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 이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 끌어당김의 법칙은. 예를 들면 파마가 잘못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이렇게 돼요. 주체되는 게 싫은데 하면 주체되면 좋겠어.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일이 처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의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당신 인생과 다른 사람 인생에 작용해 왔다. 당신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한다. 생각이 24시간 흘러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긴 법칙도 계속 작용한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법칙은 작용한다.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다. 법칙은 쉬지 않고 작용한다. 중지나 멈춤 버튼 따위는 없다. 법칙은 당신 생각이 늘 일어나듯 늘 실행된다. 라사 니콜스가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한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창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가지 사고방식을 고수할 때마다 어떤 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져서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당신의 인생은 당신 손에 달려 있고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다든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 있으니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마음의 힘이라고도 하고요. 이 법칙을 아는 사람들은 모든 자기의 그 유명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두가 과거에 유명했던 사람들은 이 법칙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배하는 한 가지 길은 마음을 고요하게 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이 책에 나오는 대가들은 예외 없이 날마다 명상을 한다. 비밀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나도 명상이 얼마나 강력한지 알지 못했다. 명상은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 데에도 이로우며 몸에 생기를 불어넣어준다. 더 좋은 건 명상하기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저 하루를 시작하면서 3분에서 10분 정도 명상하면 생각을 평화롭게 하는데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도움이 된다. 자신의 생각을 인식하려면 나는 내 생각의 주인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의도를 밝히는 것도 좋고 이 문구를 자주 말하고 자주 명상하고 그러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말한 대로 될 것이다. 당신은 가장 멋진 자신을 창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가장 멋진 당신이 존재할 가능성은 이미 가장 멋진 당신 주파수에 들어있다. 무엇이 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갖고 싶은지 결정하라.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고 그 주파수의 파장을 보내면 비전이 현실이 될 것이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법칙을 알고 있었네요.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뭐 인생의 비밀, 뭐 돈의 비밀, 뭐 사랑의 비밀 이런 것들이 그리고 비밀을 활용하는 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 책에 또 한번 이렇게 우리가 알면 좋을 것들을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같이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